손흥민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수비수는 뒤늦게 돌아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흥민의 발 앞으로 정확히 공을 찔러줄 선수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고의 시야와 찬스 창출 능력을 보여온 케빈 더 브라이너. 그가 LAFC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에게 단순한 동료 한 명이 아니라 최고의 천군만마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더 브라위너의 LAFC 이적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단 간 협상 완료나 계약 발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잔여 계약이 약 1년 남아있어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행은 구단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부인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아니라면 어디일까요? 더 브라위너가 MLS를 선택할 경우 그를 데려올 수 있는 제도와 자리를 가진 구단은 어디일까요? 그 질문을 따라가자 손흥민의 LAFC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MLS는 은퇴를 앞둔 스타들이 마지막 무대를 보내는 리그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흥행을 위해 유명 선수를 데려오지만 유럽의 정상급 경쟁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전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경쟁력을 가진 스타들이 미국을 새로운 선택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의 상징은 2023년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했습니다. 이듬 해에는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뛰었던 루이스 수아레스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LAF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에서 미리 적응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손흥민 외에도 남미와 북중미 국가대표 선수들이 MLS에서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는 역대 가장 많은 MLS 소속 선수 45명이 출전했습니다. 더 이상 이름만 빌려오는 리그가 아니었습니다. 월드컵에 나갈 선수들이 몸을 만들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의 시선을 끌어오는 무대가 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MLS 구단들은 2025년 선수 영입에 역대 최대인 3억 3,6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약 4,765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토마스 밀러도 밴쿠버에 합류했습니다. 스타 한두 명의 선택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데스리가 한 시즌 41골 기록을 세웠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시카고에 합류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도 193경기 120골을 기록했던 공격수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501경기 212골을 넣은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 앙투안 그리에즈만은 올랜도 시티로 향했습니다. 선수들이 보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올랜도 시티의 리카르도 모레이라 단장은 그리에즈만이 가족을 위해 미국 생활을 원했고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력만이 아닙니다. 가족의 삶과 환경까지 갖춘 무대. MLS가 정상급 선수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제도도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MLS는 2007년부터 지정선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은 최대 3명의 지정선수에게 셀러리 캡 적용을 벗어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메시는 이 제도를 통해 2026 시즌 리그 최고인 2,833만 달러를 받습니다. 올해 2차 이적 시장도 9월 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유럽과 시기를 맞춰 영입 기회를 넓힌 것입니다. 바로 이 구조 안으로 더 브라위너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를 떠날 때부터 MLS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폴리를 선택했지만 계약 기간이 약 1년 남은 상황에서 다시 미국행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언급됐던 인터 마이애미와의 연결은 곧바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더 브라위너의 인터 마이애미 이적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구단이 그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ESPN도 인터 마이애미 관계자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접촉이나 협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단은 현재 선수단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브라위너의 MLS 가능성 전체가 사라졌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라는 한 구단과의 연결이 부인된 것입니다. 잔여 계약은 남아 있습니다. MLS의 이적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선수 한 자리를 남겨둔 LAFC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미드필더나 수비수에게 사용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LAFC가 왜 더 브라위너와 연결되는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름값 때문만은 아닙니다. 손흥민에게 필요한 역할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수비 라인의 뒤를 향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에 공간을 발견하고 득점 위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골이 되려면 출발 순간을 읽고 공을 보내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더 브라위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시야와 찬스 창출입니다. 다른 선수가 공을 받은 뒤 선택할 때 그는 공이 오기 전부터 다음 장면을 봅니다. 손흥민이 완전히 열린 뒤에 패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열릴 순간을 향해 먼저 공을 보낼 수 있습니다. 빠른 공격수와 빠르게 판단하는 패서. 두 선수의 장점이 정확히 맞물립니다. 손흥민의 스피드는 단순히 빨리 달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출발해야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더 브라위너의 패스도 단순히 정확한 공이 아닙니다. 어느 공간이 열릴지 먼저 보는 능력입니다. 한 명은 미래의 공간으로 달립니다. 다른 한 명은 그 미래를 향해 공을 보냅니다. 그래서 더 브라위너는 손흥민에게 천군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모든 공격을 직접 만들 필요가 줄어듭니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위험한 위치로 움직이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브라위너 역시 자신의 패스를 득점 장면으로 완성할 공격수를 얻게 됩니다. 상대 수비의 고민은 더 커집니다. 손흥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라인을 내리면 더 브라위너가 공을 다룰 공간이 생깁니다. 더 브라위너에게 가까이 붙으면 손흥민이 들어갈 뒷공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을 막기 위한 선택이 다른 한 명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두 월드 클래스 선수의 조합이 가진 가장 큰 매력입니다. 물론 현실의 이적에는 계약과 연봉, 구단의 선택이 모두 필요합니다. LAFC가 남은 지정 선수 자리를 실제로 더 브라위너에게 사용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확정으로 바꿔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단순한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리그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LAFC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MLS가 세계적인 스타에게 매력적인 리그로 변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은 이미 가장 상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월드클래스 선수가 미국을 바라볼 때 LAFC를 떠올릴 이유가 생겼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구단의 강력한 설득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와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선이 LAFC로 이동했습니다. 지정 선수 한 자리, 9월 2일까지 열린 시장, 약 1년 남은 계약, 그리고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더 브라위너. 흩어져 있던 조건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패서를 기다리는 공격수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패서가 합류하고 싶은 팀의 중심이 됩니다. 더 브라위너의 LAFC행은 아직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 조합이 현실이 된다면 손흥민의 질주 앞에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손흥민과 더 브라위너, 침투와 패스, 속도와 시야. 팬들이 상상하던 최고의 조합이 미국에서 완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국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폭탄은 결산 보고서에서 터졌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와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 언론들이 최근 일제히 발표한 재정 분석 보고서. 그곳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가 만들어낸 경이로운 자본적 폭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25년 8월 정들었던 유럽을 떠나 미국 LAFC로의 이적을 발표했을 때 영국의 냉혹한 매체들과 일부 비판 세력들은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상업적 가치는 완전히 소멸했다. 돈을 벌기 위해 변방의 은퇴 리그로 향해 조용히 잊히는 수순만 남았다. 과도한 비판과 흔들기가 가차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계산기는 단 1년 만에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리그에 안착한 것을 넘어 미국의 거대 금융자본과 마케팅 시장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만년 기대주의자 지역 프랜차이즈에 머물던 LAFC 구단을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 가장 가치 있는 최고 우량주로 수직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수억 명의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하는 미국 비즈니스의 심장부에서 폭로된 캡틴의 진짜 경제적 위상.
회의론자들을 완벽한 침묵 속으로 몰아넣은 진짜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단 하루 만에 수천억의 가치가 창조되었습니다. 미국 현지 보도와 금융 분석 매체 스포르티코에 따르면 손흥민 영입 이후 LAFC의 공식 구단 기업 가치는 단숨에 14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11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창단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생 프랜차이즈가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최고의 우량 자산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수치 앞에서 구단의 의사결정권자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공동대표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냉정하게 시장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만일 손흥민이 우리 팀에 없었더라도 한국과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 축하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의 가치만을 엄격하게 재단하는 미국 비즈니스맨의 솔직한 자백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구단의 가치를 무한대로 확장하고 전 세계의 거대 자본을 미국 무대로 빨아당기는 거대한 비즈니스 엔진이었습니다.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자본의 따뜻한 햇살이 깃들며 만년 유망주에 머물던 구단의 재정 체력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팝의 여왕 비욘세마저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가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최한 초대형 콘서트의 평균 티켓 가격은 493달러였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계에서도 경이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기록이 손흥민이라는 스포츠 아이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티켓 분석 플랫폼 틱픽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LAFC의 홈경기 평일 평균 티켓 거래 가격은 무려 717달러, 우리 돈 약 96만 원까지 폭등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기존 평균 가격이었던 110달러에서 무려 515%나 수직 상승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단순히 경기장에 공을 차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할리우드의 억만장자들과 현지 대중들이 비욘세 콘서트보다 더 비싼 돈을 망설임 없이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계방송 시장에서도 전례 없는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가입자 점유율 1% 미만으로 존재감조차 미미했던 애플TV는 손흥민의 MLS 시즌 패스 독점 중계 이후 유입자 수가 폭증하며 역대급 가입자 붐을 맞이했습니다. 스포츠 채널 에스포티비마저 한국어 독점 중계를 위해 초대형 서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본질 앞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권력마저 완전히 재편될 뿐이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관중석에서 소주 칵테일 잔이 부딪힙니다. 손흥민이 가져온 상업적 잭팟은 구단 구석구석을 한국의 문화적 영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스폰서십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파리바게트, 와이어 바알리, 서울관광재단의 비지서울 캠페인, 아르니 패치, 마이 리얼트립 등 국내 인류 기업들이 일제히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 리얼트립의 LAFC 손흥민 VIP 투어 패키지 상품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찰나의 순간에 전성 매진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정황은 캘리포니아 기반의 한국 전통 주류 브랜드인 헬로 소주가 구단의 공식 파트너로 합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미국 현지 팬들이 가득 찬 경기장 매장 한복판에서 한국의 전통 소주가 정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핫도그를 먹으며 소주잔을 부딪히는 기묘한 문화적 크로스오버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단은 세계 최대의 에이전시 그룹인 CAA와 전격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전면 유니폼 스폰서 만료를 앞두고 손흥민이 가진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2027년 시즌부터 적용돼 사상 최대 규모의 스폰서 계약을 따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는 초인류 기업들이 손흥민의 가슴팍에 자신들의 브랜드 로고를 새기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스폰서십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구단 지분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손흥민이 가져온 흥행 광풍은 미국 금융계의 최상위 포식자들을 움직였습니다. 지난 8월 7일, 외신들은 믿기 힘든 초대형 자본 투자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습니다. 자산 규모만 무려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5,550억 원에 달하는 멕시코 주류업계의 거물 억만장자이자 베클의 최고 경영자인
베크만 레고레타 회장이 LAFC의 새 주주로 합류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명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제임스 차까지 구단주 그룹의 대거 자본을 수혈하며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글로벌 거물들이 신생 축구 구단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사들인 진짜 이유.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축구단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40억 명을 지배하는 손흥민이라는 안전하고 강력한 브랜드 엔진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복귀 이후 절정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LA 갤럭시와의 더비전 골을 시작으로 레알 솔트레이크, 스포팅 캔자스시티, 밴쿠버 화이트캡스 전까지 4경기 연속골을 폭발시켰습니다. MLS 올스타전에서는 단 23분 만에 멀티골을 터뜨리며 MVP 트로피를 직접 거머쥐었습니다. 비록 체력 안배를 위해 지난 콜로라도전에서 벤치 휴식을 취하자마자 팀이 뼈아픈 0대1 패배를 당한 사실조차 역설적으로 손흥민의 존재가 이 팀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완벽하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먼저 써주십시오. 구단주와 회장들이 이 화려한 자본의 잭팟 속에서 손흥민을 전율할 정도의 경외심으로 대하게 된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적 조율을 위해 비밀스럽게 모였던 차가운 회의실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레리버그 구단주가 제시한 조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리그 역대 최고 수준의 주급은 물론 구단의 지분 일부와 북미 손흥민 아카데미 확장을 위한 전폭적인 자금 지원 약속이